안녕하세요. 3팀 비하인드 더 스크린 오브 유튜브 BTS팀 발표를 맡은 툼더나이트 학부 최기환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 실제로 어떤 구조로 동작하는지 분석하고 이를 직접 구현한 시각화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추천 시스템의 핵심 원리와 최근 AI 기술이 추천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튜브 알고리즘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그 다음 추천 시스템의 전체 흐름인 3단계 파이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푸시에서 풀 구조의 변화, 상황 적응 시스템, 그리고 2025년부터 2026년 알고리즘 변화까지 설명한 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상민 팀원은 틱톡 알고리즘 비교 분석을 담당하였고 장태현 팀장님은 협업 필터링과 추천 시스템 구현을 담당하였습니다. 저는 추천 시스템 전체 구조 분석과 시각화를 담당하였으며 정윤아 팀원은 상황 적응 시스템과 최근 AI 추천 기술을 조사하였습니다. 추가로 프로젝트 요약 보고서는 장태환 팀장님께서 작성해 주셨고 PPT 스토리라인 설계와 PPT 제작은 정윤아 학우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유튜브를 켰을 때 처음 추천받은 영상이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줬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사해보니 유튜브 내부에는 하나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여러 알고리즘이 존재하며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매번 수백 시간 분량의 영상이 업로드된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가장 적절한 영상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튜브는 어떤 기준으로 영상을 추천할까라는 질문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화면마다 서로 다른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홈 화면 다음 영상 탐색 탭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이 작동합니다. 반면 검색 결과 화면에서는 검색 랭킹 알고리즘이 별도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더라도 검색 결과와 추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구를 검색했을 때 최신성과 관련성이 높은 영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하지만 홈 화면에서는 사용자의 시청 이력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전혀 다른 농구 영상이 추천될 수 있습니다. 즉 유튜브는 하나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여러 알고리즘이 협력하는 복합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천 알고리즘은 어떤 과정을 거쳐 영상을 추천할까요? 유튜브 추천 시스템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후보 생성입니다. 수억 개의 영상 중에서 사용자에게 보여줄 만한 영상을 먼저 추려냅니다. 두 번째는 랭킹입니다. 후보로 선정된 영상들의 점수를 부여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피드백 루프입니다. 사용자가 추천된 영상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학습하여 다음 추천에 반영합니다. 즉 추천 시스템은 단순히 영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평가하고 다시 학습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각 단계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생성 단계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이 협업 필터링입니다. 협업 필터링은 나와 비슷한 시청 패턴을 가진 사용자가 본 영상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게임 영상과 축구 영상을 자주 시청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시청 패턴을 가진 다른 사용자가 특정 게임 리뷰 영상을 시청했다면 알고리즘은 저도 그 영상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즉 컨텐츠 자체를 분석하기보다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쿠팡, 아마존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가 구현한 시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드 시연 영상을 제작하게 된 장탄입니다. 먼저 코드 시연을 하기 앞서 네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코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가지의 큰 카테고리에는 입력 데이터, 점수 상정, 유산도 계산, 추천 결과를 넣었습니다. 먼저 입력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한 데이터는 사용자 수를 넷과 6개의 영상을 통하여 시청 비율, 좋아요 여부, 싫어요 여부, 추천 안 한 여부를 계산하여 점수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점수 상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점수는 시청 비율에 대하여 매겼는데 100% 시청하였다면 60점, 80%에서 99%를 시청하였다면 50점, 50%에서 79%를 시청하였다면 40점, 30%에서 49%를 시청하였다면 30점, 10%에서 29%를 시청하였다면 20점, 0%에서 9%를 시청하였다면 10점을 매겼습니다. 그 이후 좋아요와 싫어요 여부에 따라 각각 40점을 추가해 준다든지 아니면 50점을 감점해 준다든지를 추가해줬고 추천 안함을 선택을 하였더라면 강제로 0점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최종 점수를 계산을 해서 나열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사도 계산입니다.
나와 있는 최종 점수를 다른 사용자들과 비교를 하여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알려주는 결과 같습니다. 만약에 정확히 일치한다면 1점을,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면 0점을 부여를 해주는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큰 사용자들을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값을 예상선호도를 통하여 점수를 각각 영상에 매깁니다. 예상선호도는 이렇게 됩니다. 이 공식을 통하여 0점인 영상들 중 예상선호도를 계산하여 그 예상선호도가 높은 영상들을 추천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코드 시연이 있겠습니다. 코드를 시연하게 된다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협업 필터링은 비슷한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을 활용하여 추천 후보를 생성합니다. 유튜브가 수많은 영상 중에서 사용자에게 적합한 영상을 빠르게 추려내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협업 필터링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용자는 시청 기록이 부족하고 새로운 영상은 시청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콜드 스타트 문제라고 합니다. 유튜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베딩 기반 추천을 사용합니다. 영상과 사용자를 벡터라는 숫자 형태로 변환한 뒤 벡터 공간에서 서로 가까운 영상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즉 시청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콘텐츠의 유사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인베딩 기반 추천을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가운데 사용자를 기준으로 여러 영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사용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영상을 우선적으로 추천합니다. 실제로는 수백 개 이상의 특성을 가진 고차원 공간에서 계산되지만 원리는 비슷합니다. 즉 사용자의 취향과 가장 유사한 컨텐츠를 찾아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후보가 생성되면 다음 단계는 랭킹 단계입니다. 과거 유튜브는 시청 시간이 길수록 좋은 영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을 틀어놓고 자리를 비우거나 자동 재생으로 영상이 계속 재생되는 경우에도 시청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극적인 썸네일이나 제목을 사용하는 클릭베이트 영상이 유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밸리드 워치 타임, 즉 가치 있는 시청 시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얼마나 오래 시청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좋아요를 눌렀는지, 영상을 다시 시청했는지, 시청 후 다른 영상을 계속 시청했는지, 혹은 만족도 설문 결과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즉 오래 본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만족한 영상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피드백 루프입니다. 추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추천된 영상을 시청하면 좋아요, 댓글, 시청 시간, 재시청 여부 등이 데이터로 수집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다시 추천 모델 학습에 활용됩니다. 즉 추천, 반응, 학습, 재추천의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유튜브는 사용자의 취향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가 구현한 시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연은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시각화입니다. 이 시각화는 사용자가 관심 유형을 선택하면 유튜브 API를 통해 실제 영상 데이터를 가져오고 사용자의 좋아요, 싫어요, 추천 안함, 30초 시청, 재시청 같은 행동이 추천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먼저 시각화에 사용된 코드 구조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유튜브 API는 실제 유튜브 영상의 제목, 채널명, 썸네일, 좋아요 수, 댓글 수를 가져옵니다. 리커멘더는 추천 점수를 계산하는 파일입니다. 영상의 좋아요 비율, 댓글 비율,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추천 점수를 계산하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영상을 정렬합니다. 마지막 피드백은 사용자의 반응을 저장하는 파일입니다. 이 데이터가 다음 추천 점수 계산에 반영됩니다. 이제 실제 시각화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총 8개의 관심 유형이 있습니다. 예시로 게임, 음악, 운동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제 선택한 관심 유형을 기준으로 실제 영상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영상이 불러와지면 썸네일, 제목, 장르, 조회수, 좋아요 수, 추천 점수 등이 함께 표시됩니다. 이 시각화에서는 단순히 조회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추천 점수는 영상의 조회수, 좋아요 비율, 댓글 비율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피드백도 점수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좋아요나 재시청은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해 추천 점수를 높이고 싫어요나 추천 안함은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해 추천 점수를 낮춥니다. 이번에는 사용자가 운동 영상에 흥미가 줄어든 상황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운동 장르 영상에 대해 추천 안함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추천 안함을 누르면 해당 피드백이 저장되고 추천 점수 계산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음악 영상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피드백을 반영한 뒤 추천 목록을 다시 확인해 보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운동 영상은 점수가 낮아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음악 영상은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시각화는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가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 단순 조회수 중심이 아니라 시청자의 반응과 만족도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추천 방식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튜브가 영상을 시청자에게 밀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푸시 방식이라고 하는데 현재 유튜브는 풀 방식에 가깝습니다. 즉, 시청자의 관심사가 영상을 끌어오는 구조입니다. 추천의 중심이 채널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푸시 방식에서는 채널과 구독자 수가 중요합니다. 반면 풀 방식에서는 사용자의 관심사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사용자에 따라 추천 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재 유튜브는 사용자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풀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틱톡의 포유 알고리즘도 풀 구조를 사용합니다.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심사를 분석하고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SNS 플랫폼이 이러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유튜브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 유튜버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구독자가 많으면 누구에게나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먹방을 자주 보는 사용자에게는 먹방 컨텐츠가, 여행 컨텐츠를 자주 보는 사용자에게는 여행 컨텐츠가 우선적으로 노출됩니다. 즉, 같은 채널이라도 사용자마다 추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9만 구독자 채널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구독자 수는 적지만 컨텐츠 주제가 특정 사용자와 잘 맞는 경우를 가정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알고리즘은 구독자 수보다 사용자의 관심사를 우선 고려합니다. 그래서 작은 채널도 적절한 사용자에게는 충분히 추천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데이터를 활용하여 풀 구조를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구독자 수보다 사용자 관심사와 시청 패턴이 추천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유튜브가 사용자 중심의 추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틱톡과 유튜브는 모두 풀 구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더 긴 영상과 다양한 컨텐츠를 다루기 때문에 추천 시스템이 훨씬 복잡합니다. 반면 틱톡은 짧은 영상에 빠르게 반응하는 구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는 단순히 사용자와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서 시청하는지도 고려합니다. 대표적으로 기기, 시간대, 언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에서는 긴 영상을 많이 소비합니다. 반면 모바일에서는 쇼츠와 같은 짧은 영상 소비가 많습니다. 알고리즘은 이러한 차이를 학습하여 기기에 맞는 컨텐츠를 추천합니다.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뉴스, 저녁에는 예능과 같은 컨텐츠 소비 패턴이 나타납니다. 유튜브는 개인의 시청 습관을 학습하여 시간대에 따라 다른 컨텐츠를 추천합니다. 또한 유튜브는 언어별로 독립적인 피드백 루프를 운영합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국가와 언어에 따라 추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사용자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컨텐츠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큰 변화는 제미나이 기반 LLM 도입입니다. 유튜브는 제미나이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 기술이 세멘틱 아이디입니다. 영상 제목, 설명, 자막, 오디오 정보를 종합하여 영상 자체의 의미를 숫자로 표현합니다. 덕분에 신규 사용자와 신규 영상도 보다 정확하게 추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조회수 감소 현상과 AI 컨텐츠 필터링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저품질 컨텐츠를 걸러내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추천 시스템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단순히 영상을 분류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용자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거대한 AI 시스템입니다. 저희 팀은 알고리즘 구조 분석, 협업 필터링 구현, 시각화 제작 등의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추천 과정을 직접 시각화하여 이해도를 높인 점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추천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AI 기술이 추천 시스템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실제 추천 모델을 구현하고 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실험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BTS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